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책입니다. 와. 네, 빛도님 요새 즐겨 듣는 음악 있으세요? 요즘 저는 2022년을 맞이해서 좀 더 네. 핫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그 애쉬비 언야의 음. 앨범을 돌려 들으면서 핫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책님은 요즘 들으시는 음악 있으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완전 다르게 요즘에 소녀시대랑 FX에 빠져 있어요. 네. 오늘도 녹음 오면서 누에비오랑 런데빌런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역시 K-pop 좋아하시죠? 네, 오늘 음악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의 게스트가 자신을 음악가라고 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회차에 두 분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게스트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차례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밴드 아사달의 보컬과 리더 아마데우스라고 합니다. 네. 와. 네, 옆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달에서 귀한 베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개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재미중독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중독자 단골 질문인데요. 두 분이 닉네임을 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풀 닉네임이 있어요. 그게 네. 김시저 셀레스틴 현산 아마데우스 3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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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엄청 기시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이 닉네임을 제출을 했는데 네네. 너무 길다고 네, 맞아요. 기각을 네, 당해가지고 제가 기각시켰습니다. 아, 네. 기각하셨나요? 네. 뒷부분 짧게 해서 아마데우스로. 아, 네. 아마데우스님. 사실 제가 그냥 삼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했더니 너무 네. 신생아 취급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네. 네, 저희가 특별히 아마데우스로 불러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로 23세여가지고 그쵸 그쵸. 네. 근데 줄이셔도 제일 길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분들 맞아요. 이름 중에서 가장 길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도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제 닉네임이 개심인데 가족들도 저를 이렇게 부르고 친구들도 이렇게 부르고 뭐 게임 닉네임 같은 거 할 때도 개심이 하고 그냥 개심이가 늘 편해서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닉네임 고민 안 하고 개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닉네임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저희 재미중독자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네. 이 친구와 함께 같은 밴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음원 하나 나오지 않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밴드인데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데뷔 무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네. 아사달이라고 하셨나요? 네. 아사달. 아사달. 멋있잖아요. 네. 멋있네요. 두 분이 하는 밴드인가요? 아니요. 이제 지금 멤버 영입하고 있어요. 아사달 그러면 영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영입 조건 아사달에 맞는 멤버들의 조건이 있으신지 혹시? 일단 뭐 당연히 록스타인 만큼 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키가 18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하. 왜죠? 저희는 인싸들을 조금 배척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180이 넘으면 좀 멋있지 않나? 너무 인싸지 않나? 너무 멋있으면 안 된다. 네, 너무 멋있으면 안 된다. 저희가 싫어하는 말이 힙하다, 쿨하다, 멋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노힙 노쿨을 항상 주장하면서 노힙 노쿨의 아사달.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싸의 기준은 그럼 뭐죠? 근데 방금 생각난 건데 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아싸달처럼 들리네요. 네. 좋은데요? 아싸달인데요? 어쩌면 저희가 인싸의 정의를 키 180으로 정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을까. 제가 또 키가 179여서 180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네, 하네요? 아슬아슬하게 네. 저희 멤버가 됐어요. 어. 네. 어이가 없네요. 키가 안 크려고 맨날 이렇게 머리 누르고 자고. 역시. 앞으로 늦게 자세요. 네, 아시겠죠? 늦게 자고. 그럼 개시미님은 저는 일단 저희 아사달 자체가 언제 데뷔를 할지 되게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재미 중독자 측에서 섭외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굉장히 꼼꼼한 검토 과정을 네,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아무래도 저희 데뷔 무대다 보니까 이게 또 역사적인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하게 됐죠. 검증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조사도 좀 해보고 재미중독자가 어떤 곳인지. 네, 이번에 하는 녹음이 아사달의 흑역사가 될지 백역사가 될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두 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방송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빛도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도 지난 회차처럼 게스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재미중독자 5화의 주제는 바로 록스타의 삶입니다. 록스타의 삶 어떠신가요, 아마데우스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본투비 록스타.
제가 록스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허. 네네. 록스타의 삶이 주제라고 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제 삶을 말씀드리면은 오. 오늘 주제에 부합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락커, 락스타, 락스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네. 록스타라는 표칭을 써준 점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아. 저희 아사달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 네. 이건 좀 아. 이따 차근차근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빗도님.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책 소개 전에 게스트 두 분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재미 중독자 최초 책 소개 전에 특별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슈퍼 록스타 K입니다. 네, 어떤 코너죠? 네, 슈퍼 록스타 K는 진정한 록스타를 가리는 게스트 두 분의 진검승부 코너입니다. 두 분이 대결 구도로 다양한 라운드를 거치면서 누가 더 진정한 록스타의 정신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더 진정한 록스타인지 록 문외한 대표인 이책과 저 빗도가 평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든 코너가 끝나면 이 자리엔 단 한 명의 승자와 한 명의 패자가 생기게 되겠죠. 조금 더 큰 재미를 주기 위해 저희 재미 중독자 측에서 승자와 패자분 양측에게 정당한 보상과 벌칙 준비해 보았는데요. 승자인 한 분은 진정한 록스타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데. 네, 그쵸. 즉 승자는 앞으로 재미 중독자에서 언급이 될 때마다 반드시 진정한 록스타 개시민님, 진정한 록스타 아마데우스님 이런 칭호를 붙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패자인 한 분은 록스타의 칭호를 무려 한 달간 내려놓는 아주 큰 수모를 겪게 되실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패자분은 팟캐스트가 업로드된 뒤에 약 한 달간 실제 카카오톡 이름에 누구누구 괄호치고 록스타 아님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아하. 재미 중독자 댓글창에 댓글 다실 때에도 아이디 뒤에 괄호 열고 록스타 아님 괄호 닫고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와, 아, 이건 목숨 걸고 해야겠는데요. 네, 그쵸. 저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록스타 아니면 굉장히 치욕스러우실 것 같나요? 한 달 동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순전히 게스트 두 분의 제안과 기획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리고요. 네. 저희 재미 중독자 두 진행자는 평화주의자라는 거를 한 번 더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큰 코너가 생긴 마당에 1회로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번 회차는 특별히 재미 중독자 최초로 1, 2부를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는 특별 코너 슈퍼 록스타 K가 2부에는 기존 코너 책냄새 킁킁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슈퍼 록스타 K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데우스, 게시미 두 음악인은 모두 자신을 록스타라 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타일은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더 록스타인가? 2022년 최고의 록스타를 밝혀라!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요. 라운드 1 록스타 이구동성. 이 라운드는 재미 중독자가 준비한 몸풀기 게임입니다. 진행자가 두 분에게 짧은 하나의 상황을 드리고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겁니다. 진행자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동시에 선택지 중 하나를 외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은 밴드인 만큼 두 분의 호흡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레디, 파이트. 한 끼도 못 먹는 중에 딱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짜장 vs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이거 뭐 무대에서 하나만 탈의해야 한다면 상의 탈의, 목걸이만 가능 vs 하의 탈의, 팬티까지는 괜찮음. 하나, 둘, 셋. 하이타리. 아 역시 이거죠. 그렇지. 네. 이게 록스타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나만 나가야 한다면 스우파 vs 고등 래퍼. 하나, 둘, 셋. 스우파. 오. 한국에서 밴드를 만드는데 밴드 이름을 둘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면 짬나비 vs 차차 세대. 하나, 둘, 셋. 짬나비. 2022년에 아사달 밴드로 다시 대회에 출전한다면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vs 금상금지가요제. 하나, 둘, 셋. 금사 금지가제. 다시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건축학과 vs 국문학과. 하나, 둘, 셋. 국문학과. 아 잠시만요. 야 우리 거의 다 맞췄어. 두 분 역시 아사달 밴드 빨리 데뷔하셔도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맞는 게 많아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질문을 준비했을 때 다 네. 틀릴 줄 알았거든요. 네.
이쯤 되면 이게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실 맞아. 수도 아니요,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게스트분들께는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문은 하나도 미리 언지를 드리지 않았고요. 여기서 대본에도 없고 지금.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선정하신 이유를 한번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1번부터 한 끼도 못 먹는 중에 딱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했을 때 두 분 다 짜장을 선택하셨어요. 네. 네. 원래 짜장을 즐겨 드시나요? 저는 짜장 짬뽕을 선택할 때 한 네. 번도 짬뽕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어. 저도요. 네. 그래 굳이 짬뽕은 옆에 사람 거 오. 뺏어 먹는 음식이지. 내가 시키는 음식이 아니다. 꼭 이런 놈들이 뺏어 먹어요. 이거를. 진짜. 아 그러시군요. 네. 아하. 많이 뺏겨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야 한다면 수우파 vs 고등 래퍼, 즉 언니들이랑 춤을 출 것인지 고등학생분들과 이제 랩 대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모두 다 이제 춤을 선택하셨어요. 혹시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언니 아들이랑 춤추는 게 좋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네. 아 이거 고민할 방금 이유도 질문 안에 없었나요? 답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밴드를 만드는데 밴드 이름을 둘 중 하나로 꼭 정해야 한다면 짬나비 vs 차차 세대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짬나비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그 잔나비라는 밴드 자체가 저희 밴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밴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처음 합주할 때도 잔나비 거를 했었고 잔나비는 워낙 많이 레퍼런스 했으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잔나비를 계승한 짬나비가 낫지 않나. 아. 아마데우스님도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제2의 잔나비 뭐 이런 식으로 불릴 생각은 추후에도 없어요. 네, 네. 좋네요. 저희는 제1의 아사달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아사달이라는 밴드 이름으로 다시 대회에 출전한다면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vs 금상금지가요제를 했는데요. 이력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사달의 이 뿌리가 블랙테트라 44기 멤버 두 분이시죠. 이 블랙테트라 44기 분들께서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나가서도 수상을 하시고 또 금상금지가요제 가서도 수상을 하셨는데 심지어 대학가요제는 1등을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다시 나간다면 아사달의 이름으로 뭐를 더 선호하실지 여쭤봤는데 의견 말씀해 주세요.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렇죠. 둘 다 금상 가요제를 외쳤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간단하죠. 석권하지 못한 대회는 다시 가서 아사달로 석권하면 된다. 네. 와우. 좋아. 아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는 1위를 하셨고 네. 네. 금상금지가요제는 아쉽게 1위를 못 하신 거죠. 맞아요. 저희가 그쵸. 3위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일단은 그래서 1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인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운전해서 갔는데 그러시군요. 저 빼고 다 인삼 막걸리를 먹는 바람에 아. 제가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인삼 막걸리 좀 제대로 마시고 축제를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운전은 누가 하죠 그러면? 근데 그때도 계심 씨가 운전하셔야 돼요. 네? 지금 위험한. 참고로 저는 2종이고 얘는 아. 1종인데 저만 운전해. 네. 네, 그러시면- 무능력하신 네, 운전자분이시네요. 막걸리 드시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다음 질문. 다시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건축학과 vs 국문학과. 두 분 다 국문학과를 고르셨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국문과고 계심 씨가 건축학과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제 과를 고른 건데 계심 씨는 본인 과를 안 고르시고 제 과를 골랐어요. 삶의 질이 좀 다르죠.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것도 록스타에 도움이 되고 네. 국문과에 배우는 것도 록스타에 도움이 되는데 국문과에서 배우는 게 조금 더 관련이 있지 않나. 우리 컨셉은 국문과가 더 맞지 않나.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 하나를 남겨놨어요. 무대에서 하나만 탈의해야 한다면 상탈 vs 하탈 했는데 두 분께서 놀랍게도. 하탈을 하셨거든요. 혹시 제가 아는 그 이유일지 궁금해서 일단 먼저 이유를 여쭤봅니다. 그 빗도님이 아시는 그 이유가 뭐죠? 저는 그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그런 아. 퍼포먼스를 보시고 걔네는 둘 다 벗지 않나요? 네, 걔네는 걔네는 상체 하체 둘 다 벗는. 네, 네. 쉽지 않네요. 상탈 하탈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탈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상탈은 인싸예요. 네, 인싸예요. 아하.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싸들이 하는 건 저희는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반대로 인싸들이 안 하는 거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맞지? 아 그러시군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하이탈이도. 네. 그쵸.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겠다 이겁니다. 선두주자네요.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겠죠? 정말 놀라운 거는 두 분이 일관되게 하이타이를 고르셨다는 점. 네. 정말 놀랍고요. 사실 네. 저희끼리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네. 네. 당연히 아. 하탈이다. 이런 얘기가
뭐 한두 번씩 대화에 섞이기 때문에 네. 정말 늘상 해오던 얘기라. 이미 두 분의 정신이 싱크가 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벌써 이 이구동성 게임만으로도 두 분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2라운드 록스타 상식 퀴즈. 록스타 하면 또 지성을 빼놓을 수 없죠. 앞에서 두 분의 호흡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두 분의 지성을 알아보는 몸풀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제는 단 한 문제가 될 거고요. 진행자가 문제를 내면 두 분이 각자의 닉네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발언권을 드릴 겁니다. 발언권을 얻고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올 거고요. 록스타에 걸맞는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레디, 파이트. 재미 중독자의 게스트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적인 상식 퀴즈를 내겠습니다. 재미 중독자는 시집과 그림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죠. 시집은 이책님이 소개하고 그림책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마데우스. 시집은 이책님이 소개하니까 그림책은 빗도님. 네, 빗도죠. 네. 그렇다면 재미 중독자 2화에서 빗도가 소개한 그림책 작가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잠시만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거인 거예요? 네, 이게 단 한 아,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저 문제 제가 맞춘 줄 알았고. 네. 아, 네. 그거는 함정이었습니다. 문제 내는 중이었고요. 네. 자, 2화에서 빗도가 소개한 그림책 작가님의 성함은 자, 지금 만약에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보시면 안 되고요. 검색 금지고요. 객관식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주관식도 솔직히 맞힐 수 있는데 객관식이 더 재밌지 않을까 방송에. 청취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이수정, 2번 이수자, 3번 이수진, 4번 이서진, 5번 이수지, 6번 이순자, 7번 이걸 못 맞추냐. 입니다. 하실 거예요? 네, 자기 닉네임을 아, 맞춰주세요. 아마데우스. 네. 저 이거 맞춰도 되나 모르겠는데 맞춥니다. 네, 네, 맞추세요. 진짜로. 네, 네, 네. 5번 이수진님. 5번 이수지, 계시미님은 저는 이순자 하겠습니다. 맞출 생각이 생각이 없군요, 없군요 그냥. 혹시 이순자 씨 무시하는 건가요? 계시미님 네? 남으세요. 네, 정답 아마데우스님, 이수지 작가님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몸풀기 라운드였고요. 네, 여긴 점수에 합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점수가 들어가고요. 채점 방식은 비공개입니다. 진정한 록스타라는 칭호가 걸린 만큼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없이 빗도와 이책이 아주 엄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의 내용은 거의 100%이 두 분이 하고 싶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강요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3라운드 록스타 설명회. 빠밤. 부제로는 바로 록리니들을 위한 가이드인데요. 아무래도 진행자인 제가 록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먼저 록스타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자가 차례로 키워드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난상 토론 방식으로 그 키워드에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평화를 중시하는 재미중독자 팟캐스트의 원칙에 따라 서로의 의견과 가치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독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정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빗도님 첫 번째 키워드가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birth, 탄생입니다. 와우. 와우. 록스타는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대체 록스타란 무엇일까요? 게스트분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본투비 록스타.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선천적으로 록스타라는 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님. 네, 마치 저처럼. 아하. 어허. 저는 아닌 건가요, 그럼? 개심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후천적으로 록스타가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죠. 왜죠?
록스타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약간 뭐 불교의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누구나 네.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 이런 아. 느낌처럼 누구나 록스타가 될 수 있다. 뭐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록스타가 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록의 정신이 계속 계승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석가모니는 한 명이에요. 근데 석가모니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선구자는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 것보다 그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 이게 후천적으로 이제 록스타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맞지 않나? 네, 여기서 잠깐의 정정을 드리자면 석가모니는 부처가 된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의 선구자인 거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 부처가 거죠. 되고 싶어 하는 그쵸, 거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처럼 그런 어떤 한 명의 선구자, 타고난 운명을 가진 선구자잖아요.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록스타도 마찬가지예요. Rock save the world.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록스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방금 락 세이프 더 월드라고 하셨는데 약간 네. 이거는 통신 장애가 있었던 점 양해 아, 부탁드립니다. 네. 개시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이어폰이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통신 장애가 좀 있어요. 저희가 절대 락이라고 할 리는 그러니까 없죠. 저희가 그 발음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아. 이런 발음이 잘 안 돼요. 아, 네. 록 저희가 네. 잘못했을 리는 없죠. 그렇죠. 네. 이어폰이 잘못 들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밴드 아사달의 롤모델은 석가모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여기까지 탄생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패션, 패션입니다. 모두가 록스타의 라이프 스타일을 궁금해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록스타의 패션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어떤 패션을 추구해야 진정한 록스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두 분께서 서로 오늘 입고 오신 패션에 대해서 혹은 평소에 갖고 계신 패션 가치관을 기반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와중에 두 분 아주 분주하신데요. 왜 여기서 의상을 입고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의상을 입고 얘기해야 저희 의견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해 온 의상이 있어요. 네. 이게 저희는 일단 개그 듀오 아니고요. 록스타 네. 맞고요. 아, 컬투 이런 분들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희. 네, 그럼 일단 그 패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이 각자 본인의 네, 잠깐 포트 타임 갖겠습니다. 너무 기괴해서. 네.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자 입고 오신 옷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패션에 대해서. 먼저 상대적으로 의욕이 덜하신 것 같은 개시민님께서 먼저. 방금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네네. 의욕이 덜하다. 그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패션은 오늘 입고 갈 옷은 13초 내에 정해야 된다. 아, 네. 왜냐하면 13초 안에 생각하는 게 내 패션이고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록스타가 돼야지 록스타를 따라하면 안 돼요. 세상에. 네.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분 한 13시간 생각하시고 입으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여기 오기 그제 전부터 네. 아, 패션은 무의식에서 네. 발현된다. 어허. 너무 투머치해도 안 되고 음, 그냥 13초 내에 내가 탁탁탁 짚히는 거. 아, 엄마가 이거 꺼내왔으면 그거 입는 거예요. 아, 이거는 프로이트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네. 그렇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요. 그 오늘 입고 오신 옷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말로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일단 저는 모두가 입는 이제 후리스 같은 옷에 네네. 프리하게. 프리하게 입었고, 일단 근데 모자에 좀 포인트를 줬죠. 모자에 그쵸. 이제 알록달록한 색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옷장에서 열었을 때 13초 내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옷을 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그거 아니에요? 타임어택이에요 무슨 옷 입는 게? 아니 아. 타임어택이 아니라 제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기믹이 돼요. 아, 기믹은 적이죠. 네. 기믹은 우리의 네. 적이기 때문에 13초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13초에 넘어가면 30분 뒤에 다시 옷을 골라야 됩니다. 벌칙이 있네요. 네, 그거 이제 까먹었다가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약속 시간 30분 정도 늦춘 다음에. 혼자 집에 있어도 재밌겠어요, 되게. 네, 재밌다기보다는 숙명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아마데우스님 하고 네.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많아요. 우선 오늘 입으신 패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블랙 컬러로 한번 맞춰봤는데요. 네. 일단은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 그 아우터는 이제 블랙 무스탕, 네. 여기 안에는 블랙 목폴라, 네. 그리고 제 손에 끼고 있는 블랙 가죽 장갑, 네. 그리고 이 바지도 이제 흑 청바지로 이제 블랙 네. 주고 밤에 차 조심해야겠어요.
그거 진짜 칠 것 같아. 근데 오늘 네. 개시민님 후드가 신호등색인데요? 어? 네. 역시 두 분 맞추신 건가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미가 있으면 저는 괜찮은데 아, 되게 이타적이네요. 아 이게 무의식? 이게 밴드예요. 아하, 서로의 이게 약점을 보완해주고. 어쩐지 이구동성이 잘 와. 맞더라. 정말. 아. 아 그리고 오늘 안경에도 설명해 주셔야죠. 아, 네, 이제 블랙 선글라시스도 이제 착용을 했는데 사실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오늘을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와. 자, 이거부터 투 머치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패션에 대한 설명은 다 사실 지금 아마데우스님께서 입고 계시고 개심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라는 점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네네. 벨트 설명 아직 안 드렸죠. 아, 네. 벨트도 지금 블랙 벨트로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신발도 지금 블랙 첼시 부츠.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색도 검은색이잖아요. 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 아하. 그러시면 블랙이 아닌 거는 나의 얼굴밖에 없다. 마이 스킨 컬러. 네. 네 발언 조심하세요. 네. 이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두 분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패션에 대해서? 아 그래서 그 네. 색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그 색깔은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안 그렇죠. 보이시니까 아, 맞습니다. 설명을 아직 안 드린 들었어요, 거였고. 아 처음에. 맞아요. 아마데우스 이제 패션. 철학, 이제 네. 철학 시작이에요. 네. 네네네. 개심 씨와는 상반되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개심 씨는 모두가 록스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록스타라는 건요 최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 정상 올라가 보셨어요? 아 올라갔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아니죠. 되게 좁아요. 산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경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뭐다? 누구보다 독창적이고 그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개성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록스타가 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록스타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죠. 등산을 하면서 록스타가 되는 게 아닌가. 아. 등산에 성공한 사람이 록스타가 아니라. 아. 그건 그냥 등산객이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 패션을 보고 찌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랑 지금 어. 그다음에 뭐 제 네, 친구들도 아마데우스입니다. 좀 찌질하게 입고 다니지 마라. 근데 우리 이제 찌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찌질. 어, 네. 내 스타일대로 내가 갖고 있는 옷을 아무렇게 잡아 입는 걸 왜 찌질이라고 우린 치나? 아 그쵸. 내 색깔인데 내 성격이고. 근데 우리가 굳이 막 프레디 머큐리나 멋진 록스타를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록스타다. 아. 우리는 찌질하지 않다. 그게 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네요. 네, 잘 들어봤고요. 좀 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첨예하게 갈리는 멤버가 같은 밴드를 할 수 있는지.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아사달의 패션은 신호등과 어둠이다. 네, 아, 이렇게 신호등. 정리를 해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패션을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death, 죽음입니다. 오다 H로 만화 원피스의 등장인물 닥터 히루루크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다. 네, 두 분은 록스타가 언제 진정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록스타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왜죠? 유명한 말 중에 네. rock will never die라는 말이 있어요. 방금도 악령이 같다고. 네, 아 근데 여기 이어폰이 좀 많이 안 아, 여기 음향 시설이 좀 안 네. 좋아요.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오셨네요. 네, 네. 유명한 말 중에 rock will never die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즉슨 록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록스타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당연하게도 음악을 남깁니다. 아, 네. 그분들이 만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음악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지고 불려지는 한 록스타는 죽지 않는 겁니다. 아하. 개시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아닌데 죽음이 록스타가 되기 위한 최종 승급 평가다. 아하. 죽음으로써 록스타의 방점이 찍히게 된다. 아.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실 프레디 머큐리나 네. 대한민국으로 치면 뭐 유재하 같은 선배님들, 막 그 그런-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네, 같은 커트 코베인 같은 네. 분들 아주 대단한 음악가셨고, 근데 그분들이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더 전설이 됐거든요. 죽으면서 오히려 록스타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개심 씨 의견은 네. 록스타는 죽음으로써 완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김현선 씨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이게 살인 예고 같은 건가요 지금?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여기까지 록스타 설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측과 빗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평가 중이죠? 네, 지금 평가 중입니다. 네, 그럼 흐름을 타서 다음 라운드로 스피드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4라운드는 바로 록스타 토론 대결입니다. 두 분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하신 코너인데요. 이 코너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록스타 토론 대결은 두 분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교양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라운드들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분씩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반론 시간에 반론을 하는 그런 토론이 되겠는데요. 빗도님, 오늘의 토론 주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토론 주제. 아사달 공연 시작 1시간 전 매니저가 한 가지로 메뉴를 통일해서 햄버거를 시켜야 한다고 통보한다. 당신의 선택은 빅맥 vs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놀랍네요. 그럼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가 빅맥은 빅맥은 개시민님이, 그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는 아마데우스님이 맡아주시겠고요. 시간 관계상 각자 입론은 1분 정도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먼저 빅맥을 고른 네. 개시민님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저의 빅맥의 입장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노래, 환경, 클래식. 이 세 노- 가지인데요. 먼저 네. 노래 먼저 얘기하죠. 자, 모두가 아는 거 있죠?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드 등 특별한 특별한 소스 소스 양상추. 양상추. 봐봐요. 지금 얘도 따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까지 빰빰빠람빰. 맥도날드의- 빵빵빵빵 마지막이 핵심이잖아요. 마지막에 빵 올리는 거. 빵빵빠랑빵. 일단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노래 이퀄 아사달 이퀄 아. 록 어. 이퀄 빅맥 아사달 이퀄 빅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자, 두 아. 번째 빅맥 광고 듣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네. 두 번째 환경. 자,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는 은박지에 싸서 줍니다. 근데 빅맥은 종이에 싸서 줘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록스타들 보면 U2, 네. 콜드플레이, 퀸, 레드제플린, 뭐 마이클 잭슨 힐더월드 부르고 아, 네네. 존 레논 이매진 부르고 네네. 맨 마지막쯤에 세계 평화와 환경을 위해서 힘을 쓰거든요. 네, 맞죠. 이런 거부터 저희가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아하. 이게 록스타다. 아하. 마지막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빅맥을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클래식.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빅맥 이퀄 맥도날드. 빅맥 지수라는 말도 있어요. 빅맥이 맥도날드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냥 빅맥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아. 클래식을 존중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아주 깔끔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를 고르신 아마데우스님 주장 발표해 주세요. 네, 일단 한 가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그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가요? 네네 그 2013년 8월 기준으로 네. 그 버거 명칭이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에서 맥 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로 네, 변경이 됐어요. 네, 일단 그 점 확실한 정보 전달을 아,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하고요. 찐팬이거든요. 얘가.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녹음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정해 주시는 확실한 자료조사. 모든 청취자분들께 바로 각인시켜 드리는 감사하고요. 절대 못 잊죠. 맥 스파이시 버거 왜 네, 선택하게 되셨죠? 맥 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상하이 버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에 가면은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말고는 다른 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불고기 버거 먹어본 이후로는 다른 메뉴를 먹어본 적이 없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오늘도 먹고 왔어요. 아, 오늘도. 네, 오늘도 네.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먹고 왔고 음. 일단은 상하이 버거 같은 경우는 빅맥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어요. 정확하게 494 칼로리거든요. 네. 근데 빅맥은 512 칼로리입니다. 아하. 무려 20 칼로리 네, 정도. 무려 20 칼로리면요.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와. 거예요. 칼로리가 그 적다는 것은 결국 살이 덜 찐다. 그러면 스키니. 스키니가 뭐냐면 네. 록스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아. 록스타는 사실 예로부터 스키니한 어떤 패션과 그런 네네. 비주얼을 추구해 왔거든요. 네네. 물론 록스타는 이래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록스타의 이미지에 네. 더 부합하는 버거는 스키니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적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논거로는 감동의 맛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심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질문하시죠. 기심 씨는 빅맥을 드시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뭐 저 햄버거 먹어서 저는 울어본 적은 네,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먹으면서 울었어요. 네? 심지어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어? 아까 제가 점심에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먹었다 했잖아요. 두 분 고개를 드시고 들어. 아 정신 차리세요 네, 이준님. 계속 하세요. 네. 아, 그래서 눈이 부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온 거예요 아. 지금.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에 글쎄 슬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MFP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때 손에 쥐어있던 게 뭐다?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어. 이게 맛을 떠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 논거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 주장 다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스피디하게 두 분의 반론을 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반론하시고 토론해 주세요. 제가 먼저 발언을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일단 감동의 맛은 사실 반박할 게 없네요. 저도 울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저도 조금 노력을 해보겠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Try. 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키니한 게 록스타다. 이거 아까도 했던 얘기 같은데요. 저희의 성격에 록스타를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록스타에 아하.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하. 이거 중요한 얘기겠네요. 한 512칼로리 햄버거 먹어서 뚱뚱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가 록스타인데 음. 우리가 뚱뚱한 게 록스타 이미지를 만들면 되는 거지. 오. 그걸 굳이 스키니에 맞출 필요가 있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마데우스님 또 다른 반론하실 거 있나요? 아, 제가 좀 반론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은박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네. 빅맥 같은 경우는 종이로 오죠. 네. 포장이 돼서. 저희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는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상하이 스파이스. 이거 또 악령이 잠깐. 이건 살리죠? 아니 왜 살려? 이거 지금 컷. 네네네. 네, 그리고요? 그 편집자 마음입니다. 네. 네. 편집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억하시죠? 맥 맥 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같은 네. 경우는 은박지에 포장이 돼서 와요. 네. 은박지가 어떻죠? 되게 빛이 네네. 반사되잖아요. 그쵸, 그쵸. 반짝반짝해요. 맞아요. 되게 별 같죠. 반짝반짝. 스타, 록스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결국 개심 씨는 자충수를 둔 거예요. 은박지에 싸서 온다는 거는 그만큼 화려한 어떤 포장이 되어 있는 버거라는 아. 것이고 그건 결국 록스타의 심볼과 같은 버거다. 이렇게 또 반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반박. 근본 메뉴. 네. 빅맥이 또 근본 메뉴라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맥도날드 1955 버거라고 있어요. 네. 그럼 1955가 5 버거가 근본 메뉴인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따지면. 빅맥보다 더 먼저 나왔으니까. 네, 1955년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맥도날드보다 먼저 나온 거 아닌가요? 195가 먼저고 그 뒤에 맥도날드가 나온 거예요. 그쵸? 진짜 근본이에요. 진짜 네, 근본. 이거는 저희 재미중독자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고요. 네, 그럼 이제 개시민님 네. 더 반론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무리 제가 이름이 뭐였죠? 아마데우스. 저도 얘 이름 잘 몰라요. 근데 네. 아마데우스님의 잘 듣고 근거가 뭐 반짝반짝 은박지다. 이거 충분히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빅맥이지 않나? 의견을 굽힐 수는 없겠네요. 아, 네네. 좋습니다. 강단 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아마데우스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빅맥송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상하이송을 만들어서 개심 씨의 그 빅맥 사랑을 철저하게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열기가 지금 뜨거워졌는데 잠깐 열을 식히는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라운드는 바로 슈퍼 록스타 K의 꽃 록스타 가사 대결입니다. 책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팟빵 도서 카테고리 있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 코너를 포기할 순 없었는데요. 계속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아니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게스트분들께 록스타 정신이 깃든 최고의 가사를 하나씩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네, 아마데우스님, 개시민님 한 분씩 어떤 가사를 가지고 오셨고 왜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편지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가사 소개할 때는 조금 이제 진지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편지라는 노래가 되게
예능 같은 데에서도 많이 쓰여요. 웃긴 상황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표현인데 여기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진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라는 가사인데 이제 가수분께서 헤어지는 여자친구한테 쓰는 편지 내용을 가사에 담은 건데 이렇게 적절한 비유랑 솔직한 마음을 담아낸 게 진짜 록스타의 가사지 않나. 자신의 입장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서 편지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가수분은 누구시죠?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데우스 님도 가사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그 강산의 선배님의 삐딱하게라는 곡이 있어요. 네. 네, 그 노래의 가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가사를 조금 읊어드릴게요. 조금 삐딱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르다고 하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삐딱이. 아 네, 어떤 이유로 갖고 오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 가사가 록스타를 어떻게 좀 단편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사를 갖고 왔어요. 사실 밴드를 하고 음악을 하면서 특히 록이라는 이 장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친구들은 되게 과격한 음악을 하고 술과 담배, 유흥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삐딱해 보이는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겉으로 보이는 이 삐딱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너무 착하게 보이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런 바른 이미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항의 메시지를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오히려 올바르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삐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록스타가 우리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구해야 할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사뭇 달라가지고 네. 음악 얘기할 땐 또 진지해요. 네, 저희가 또 네. 본업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서 네, 두 분의 가사 정말 인상적이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책과 빗도가 채점을 마치고 우승자를 가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 사이에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의 특별 공연 슈퍼 록스타 K라는 이름에 맞게 록 밴드가 오셨는데요. 심지어 이분들의 데뷔 무대라고 합니다. 와우. 와우. 그럼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사달의 리더와 보컬과 정신적 지주 그리고 비주얼 담당, 베이스를 제한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아마데우스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초대 가수로서 이 자리를 응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좀 전에 제가 가사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던 강산의 선배님의 삐딱하게. 가사를 들었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노래도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노래를 하기에 앞서서 빗도님과 이채님 그리고 개시민까지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노래 코러스 중에 이제 삐딱 하면은 하게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기고 받는 형식 아시죠? 네. 네. GD 옛날에 노래 아니죠? 농사 지을 때 GD 노래 아니에요. 네. 그 비교 아닌가요? 오늘 밤 이거 아니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충 조금만. 삐딱 하면은 하게 아. 삐딱 하게 하게. 삐딱 삐딱 하게. 오케이. 삐딱 삐딱 하게. 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오케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이런 말 원래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TV를 봐도 라디오를 틀어봐도 삐딱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삐딱이. 조금 삐딱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르다고 하네. 오는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가는데
다 같이 해주세요. 삐딱하게 삐딱하게 하게 삐딱하게 하게 삐딱하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가는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가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긴 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약간 악령이 들어오셨나봐요. 락앤롤이. 네, 그쵸. 잘못 들은 거겠죠? 네네. 이상하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강산의 선배님의 삐딱하게였습니다. 네, 아사달의 첫 커버 공연이네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공식 속상에서는 정말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 공연 잘 봤고요. 방금 결과가 전달됐는데요. 그럼 재미중독자 주최 슈퍼 록스타 K 1회 우승자는 바로 아마데우스 개시민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평화주의자로 애초에 대결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세상에. 두 분 의견 사실 첨예하게 갈리지만 다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분 다 슈퍼 록스타 K의 승자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역시 저희 눈이 잘못되지 않았네요. 네, 네. 재미중독자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데우스님, 게시민님 수상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다행이에요. 한 달 동안 록스타 아님 칭호를 이름 뒤에 붙여야 할 수모를 생각하니까 패배를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공동 승리를 하게 돼서 그 누구도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는 이런 평화 아주 좋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시민님. 저희 둘한테 모두 록스타라는 칭호를 주음으로써 아마데우스가 록스타가 돼서 좋은 게 아니고 게시미가 록스타가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아사달의 록스타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사달의 데뷔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별 코너 슈퍼 록스타 K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사달의 뿌리인 홍익대학교 불태 44기 멤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아사달의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심님과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블랙테트라라는 밴드 동아리에 같은 기수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수 멤버들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과는 아사달이 함께하지 못했죠. 이런 얘기를 하려 했던 거 아닌데? 네.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네, 없으시니까. 이제 군복무 중이시죠, 네. 다들. 불화가 아니고 그냥 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실 왔으니까. 이분들도 군복무 중이신데 휴가를 일부러 내서 녹음을 맞아요, 오신 맞아요. 거여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제 목소리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그분들께 지금 힘든 시기지만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또 얼른 나와서 같이 음악하며 재미있게 같이 놀아보자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시민님께서는 아사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만큼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저희의 개념에 맞게 활동해 나갈 거고요. 힙하고 쿨하고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밌고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밴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특별 코너 슈퍼 록스타 K였습니다. (1부가) 끝났고요. 책 냄새 킁킁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2부에서 봐 용가리.